자, 그러면 이제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두 번째 문제가 생각났어요. 두 번째 문제. 나는, 올해 학폭 업무를 진행하다가 관두고 싶다 한 적이 있었다. 하나, 둘, 셋. 네. 그쵸. 네. 네, 두 분 다 오를 하셨어요. 다 이해가 되는데 내려두시고요. 자, 한번 말씀에 어떤 사안이 있었는지 박연희 선생님 먼저 하셔도 되고 장대영 선생님 하셔도 되고. 자, 지금부터 말씀해 네네. 주세요. 그만두고 싶었던 순간, 네네. 1차적으로 이제, 앞으로도 계속 얘기가 나오겠지만, 학폭 사안이 벌어지면은, 피해 관련 학생이든, 학부모든, 또는 가해 관련 학생이든 학부모든, 사실은 다 화가 나 있어요. 화가 나 있다. 네. 네, 그쵸.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지만은, 올해 또 이제, 한두 분의 학부모가 굉장히 거칠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거칠게 네, 반응을 한다는 건? 네. 어느 정도로? 대화하는 중에 소리도 막 지르고, 교사에 대해서 이제, 좀 공평하지 않다. 상대방의 입장만 대변하냐? 이런 식으로 공격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겪으면 사실 기분이 매우 나쁘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장 올해 좀 아쉬웠던 게, 네. 물론 작년, 재작년도 마찬가지지만, 쉬는 시간이나 좋은 시간에 계속 이제 학폭이 터지면 사안을 처리하다 보니까, 정작 반 학생들한테 신경을 못 쓰더라고요. 그쵸.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워서, 이제는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궁금한데 그 사안이 터지면, 네. 그러니까 그 즉시 이렇게 불러다가 해야 되는 경우가 있나요? 네. 학폭이 터지면, 학생이든 학부모든, 일단 학생들 그렇지만 학부모도 굉장히 예민한 상태가 돼서, 네네. 그 학부모님들은 온 정신이 다 학폭에만 쏠려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사들이 업무 다 끝내고, 수업 다 끝내고, 그렇죠. 나중에 이제 천천히 천천히. 정리한 다음에 연락을 드리면? 우리는 준다고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학부모님들은 그런 상황까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어떤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지, 네. 어떤 상황이 막 네. 얽혀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당장에 왜 이 상황들이 해결이 안 되는지, 왜 연락이 없는지, 그렇죠. 왜 이게 조정이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네. 빨리빨리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이고, 물론 수업 시간에 안 하지만, 네. 쉬는 시간이고, 점심시간에 남는 시간이고, 너무 힘들다. 계속 하고, 또 네. 틈나는데 학부모가 전화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만, 학부모들이 그나마도 조금은 진정을 하고, 이게 좀 적절하게 잘 진행이 되지, 그렇게 안 하게 되면, 상당히 좀 애를 먹게 됩니다. 선생님,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 네. 저는 아니어서 다행이다. 너무 죄송한데, 네, 그래서- 저는 아니어서 다행이다. 저는 성격이 두 가지를 그렇게 못하거든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래서 참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앞으로 하지 마세요. 네. 그래야 되는, 누군가는 이 업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자, 그러면 우리 박연희 선생님은 어떤 일이 있어서 올해 학폭을 포기하고 싶으신 적이 있었는지. 네, 이제 선배님께서 말씀해주신 데다가 더해서, 이제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일도 이제 학폭으로 접수해주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방학 때라든지 아니면 밤에도 연락이 오는 부분이 있고. 밤에도 연락이 오나요? 네, 밤에도 네. 이제 학폭이 접수되었다라는 연락이 오고, 또 이제 담임 선생님들께 연락이 오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궁금하시니까 당연히 이제 연락을 주시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방학 때 특히 이제 연락을 주시게 되면 좀 방학 같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점에서도 좀 이제 힘든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이제 학폭 가해 학생이든 피해 학생이든 이제 소문이 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예민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왜 학교에서 막아주지 못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제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화가 나 있으신 상태라 그런 걸 이제 막 감정적으로 쏟아내시는 부분들을 받아들이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박연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 그 감정을 다 받아내야 된다는 게 참 힘드셨다. 네, 되게 공감이 가는데요. 네, 우리 러블리 HW 선생님께서 학부모들 댓글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지금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러블리 HW 선생님은 학부모들 모두 화가 나 있다는 게 너무 공감되네요. 유유 이러셨어요. 네, 그리고 MJ 리 선생님께서
화난 학부모를 설득시키거나 진정시키는 노하우가 있다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대영 선생님이 이 질문에 대답해 주실 것 같은데, 자, 제가 진상으로 화가 났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 어딨어요? 왜 저희 아이만 그러시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뭐 일단은 무조건 공감을 해주세요. 공감을? 공감은 어떻게? 네, 뭐 충분히 화가 나셨겠어요. 네, 화가, 네네. 저 같아도 그런 상황이면 굉장히 네. 속이 상하고 그렇죠. 공감을 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격하게 그냥 네. 그냥 단순하게 네 그러실 수 있겠네요, 뭐 힘드시겠네요 이 정도가 아니라 맞아요. 맞아요. 영혼을 끌어서 네. 영혼을 끌어서. 너무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목소리에 그렇죠. 온 정성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격하게 공감을 해줘요. 격하게 공감을. 네, 맞습니다. 일단 많이 첫 번째 격하게 공감하고 많이 들어주라.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데 또 사안이 네. 또 우리 어머님의 입장이 있고 또 반대편에 또 학생과 학부모의 또 입장이 있으므로 네네. 저는 또 학교 교사 입장에서 또 양쪽의 입장을 공평하게 또 전달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양해를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네네. 감정이 호소하는 부분도 네, 맞아요. 그럼 이제 그런 부분이 감정을 서로 이해해주면서 했을 때 조금 더 효과적이더라. 혹시 그러면은 네. 그 되게 노발대발하시고 엄청 화가 나셨는데 제가 요렇게 했더니 좋아졌어야 하는 사례. 일단은 뭐 그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격하게 공감해 주는 게 가장 기본이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그냥 교사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냥 속상해서 하는 속상해서, 얘기를 맞아요. 계속 받아줘요. 맞아요. 받아주는데 아니 학교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은 왜 이쪽 편만 들어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네. 그때는 이제 조금은 사무적으로 바뀌죠. 말투가.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도 요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러저런 면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더 심하게 이제 격하게 좀 부정적으로 반응하시는 부모님께는 어머님께서도 조금은 진정하시고 이해를 갖추어서 말씀해 주세요. 라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마지막에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조금은 본인이 이제 격해졌다가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좀 차분하게 태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